이 세금을 누가 내주지? 그래. 이거 지금 들어와 있는 세입자한테 달라고 해야겠다.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이제 집값 잡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사들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진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가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요즘 서울 상황을 보면 집값보다 월세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월세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강북 외곽인데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간다. 빌라인데 월세가 130에서 150만 원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흔한 가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 지금 월세 같은 경우 서울에 사시는 분들 많이 올랐을 거예요.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가격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가격들보다 많이 올랐네 이런 것들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는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흔한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월세 가격이. 그래서 오늘은 왜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정책이 결국 서울 집값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주택자들 세게 누르면 집을 팔겠지. 근데 현실은 다르죠.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았을까요? 아니요. 월세로 돌렸습니다. 전세를 빼고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팔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거든요. 급매로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버티기예요. 일단 버텨보자. 한번 버텨보자. 그러면 이 세금을 누가 내주지? 그래. 이거 지금 들어와 있는 세입자한테 달라고 해야겠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세가 사라지면 생기는 일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전세라는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돈은 있지만 집을 아직 못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세가 받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월세고 두 번째는 집을 사는 그런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될 거예요. 자, 월세가 싸면 모르겠는데 지금 월세 어떻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집값 많이 올라간다고 하고 또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들 보면 집값은 언제나 우상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돈이면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펼치는 논리가 저는 굉장히 큰 착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물이 나오면 공급이 늘고 집값은 잡힐 것이다. 근데 매물이 나오는 것과 거래가 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대부분 전세를 끼고 살고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매물들은 누가 사나요? 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사게 되는 건데 즉 매물은 늘어났는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보유세 이야기 해볼 건데 이거 지금 다 제가 봤을 때는 보유세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유세 인상이 만드는 진짜 현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보유세가 오르면 다주택자들이 힘들어할까요? 저는 여기서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유세를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보유세를 낼 수 있는 사람과 보유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 자, 못 내는 사람들은 어디부터 정리를 할까요? 서울의 핵심지 내가 가지고 있는 1번을 팔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4번, 5번을 먼저 팔까요? 일반 사람들은 4번, 5번을 먼저 팔 거예요. 그러면 지방, 외곽, 애매한 입지부터 팔겠죠. 자, 그럼 반대로 낼 수 있는 사람들, 보유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서울의 좋은 집은 끝까지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좋은 집은 점점 소수에게만 남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거는 부동산에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면 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게 됐을 땐. 이건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라 구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공급은 당연히 안 늘어나죠. 지금 공급 늘릴 수가 없죠. 서울 같은 경우는. 공사비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많이 가격이 폭등을 했고 그리고 주 5일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잖아요. 산재나 이런 것들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공사가 진짜 2, 3년 막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PF 대출이나 이런 것들 갚지 못하면 공사가 아예 누가 하려고 할까요? 지금 이 시기에 공급할 땅도 없고. 자, 그리고 전세도 사라지고 월세도 오르고 대출은 막혀 있고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더 비싼 돈을 내라고 해도 삽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양극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서울의 집값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버틸 수 있느냐의 게임이 된 거고 월세 150만 원을 내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럴 바엔 집을 사겠다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결국 남는 거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서울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뭐 고시원이라든지 지금 정말 최저가의 월세를 받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런 곳들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 서울을 떠나야 되겠죠. 지금 답답한 거예요. 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집을 그러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끔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문제의 본질은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근데 정부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을 뭐 사회의 악, 진짜 적폐 세력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내가 버티지 못하는 올라가는 보유세 지금 내는 게 핵심인데 그 돈을 차라리 세입자에게 내게 하자. 월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버티기 상황으로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들을 온전히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SNS나 이런 것들 보면 대통령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얼마나 답답하면 뭐 SNS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뭐 정의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같은 경우는 정의나 선과 악 뭐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움직이는 거고 숫자로 움직이는 게 이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시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막 30개, 40개 가지고 있고 이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체가 되어져 있는 시기라고 했을 때는 경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선별을 해야 되고 이 선별한 물건들 중에서도 리스크가 적은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 황금성이 좋은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매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경매 얘기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부동산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좀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또 부동산 경매도 같이 관련해서 이야기 계속 꾸준히 하게 해드려 볼 테니까 영상 계속 봐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